60세 이상이라면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고기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부 한 조각의 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특히 70세, 80세 이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두부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두부는 단순히 콩으로 만든 하얀 음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노인의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두부 100g으로만 꾸준히 먹어도 노인의 근육 유지 속도가 뚜렷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기와 비교했을 때 흡수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아 노인에게는 더 적합합니다. 고기를 씹고 삼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나이, 여러분의 몸은 두부의 부드러움을 반가워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하루 식단에서 평균적으로 고기보다 두부와 같은 콩 제품을 더 많이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90세가 넘어도 농사일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 단백질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나는 이제 늦은 게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80세에도 다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을 완전히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을 때, 특히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 두부 한 조각이 결코 작은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25%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조각을 올려두는 순간 그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힘, 그것이 두부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부가 근육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한 식습관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서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와 근육의 과학을 풀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두부가 단순히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만 노인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단백질의 흡수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잘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부 속 단백질은 나이든 몸에서도 꽤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두부의 구조에 있습니다. 콩을 갈아 만든 두유를 응고시켜 고형화한 두부는 이미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담스럽게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장에서 빠르게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됩니다. 반면 고기는 씹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단백질의 절반 가까이가 그대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한국과 일본의 일부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치아가 약해 고기를 먹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매일 두부죽을 제공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량은 거의 유지되었고
손발 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두부가 노인의 몸속에서 조용히 단백질 택배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이 적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임상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량의 두부 단백질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할 때 류신이 부족하지 않고 근육 합성 반응이 충분히 일어났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고기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두부를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단백질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 아침에 두부 반모, 점심에 작은 두부조림, 저녁에 된장국 속 두부, 몇 조각만 더해도 하루 단백질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힘든 70대 이후의 몸에 꼭 맞는 단백질 전달자입니다. 고기를 삼키기 힘들 때, 기름진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할 때, 두부는 몸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식탁에 두부 반 모를 올려두는 것은 어떠신가요? 작은 변화가 근육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부가 단백질을 넘어 어떻게 근육 회복 속도까지 높여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잠깐 걸었을 뿐인데 다리가 뻐근하고 작은 계단을 오르고 나서 이틀이나 근육통이 이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회복 속도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두부 한 조각이 이 과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째, 두부 속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거나 단순히 평소보다 몸을 조금만 더 움직여도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젊을 때는 금세 회복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지연됩니다. 그런데 두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흡수가 빠르고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아 근육에 필요한 재료가 신속하게 공급됩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 필요한 벽돌이 제때 도착해 건물이 금방 수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두부는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과도하면 오히려 통증과 손상이 커지는데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마치 부드러운 진정제처럼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이 운동 후 근육통을 줄여주고 회복 시간을 단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셋째, 두부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매끄럽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이 부드럽게 눌리고 올라오는 것처럼 근육이 뻣뻣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꾸준히 먹는 어르신들은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부만으로 근육 회복이 빨라질까?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운동 후 두부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두부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통증이 짧아지고 다음날 걷는 속도까지 더 빨랐습니다.
반면 고기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은 소화의 시간이 더 걸리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근육 회복에는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이 우세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조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두부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노인의 몸에서 흡수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느려지고 있는가? 답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고기만이 답이 아니라 두부 한 조각이 근육 회복 속도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부가 근육뿐 아니라 뼈와 관절까지 지켜주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몸 전체를 떠받치는 뼈까지 두부가 어떻게 보살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뼈와 관절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뼈가 약하면 쉽게 부러지고 관절이 손상되면 걷는 한 걸음조차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부 한 조각이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데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칼슘입니다. 두부 100개는 우유 한 컵에 맞먹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서 뼈가 쉽게 약해집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죠. 하지만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칼슘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우유나 치즈가 소화에 부담을 주는 분들에게 두부는 훨씬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과 망간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관절 연골을 보호합니다. 두부 속 미네랄은 단순히 뼈를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절이 닳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두부를 자주 먹는 분들이 무릎 통증이나 허리 뻐근함을 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 뼈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 감소 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일부 장수마을에서는 아침마다 두부국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 노인들은 8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습관이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도 이 전통을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두부의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임상 데이터는 이를 반박합니다. 오히려 두부 속 칼슘은 저당 불내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흡수되는 형태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즉, 뼈와 관절을 위해 두부는 결코 보조적인 음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누웠을 때 허리가 욱신거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식탁에 두부를 올릴 때입니다.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뼈와 관절까지 동시에 돌보는 자연의 약이 바로 두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두부에 숨겨진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만이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과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부를 떠올릴 때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단백질 혹은 칼슘을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두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영양소들이 여러분의 근육과 몸 전체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소플라본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소플라본의 역할은 단순히 뼈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 세포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빨리 낡지 않도록 방청제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두부 섭취가 실제로 근육 세포 안의 염증 지표를 낮추고 근육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사포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포닌은 원래 콩 껍질에 많은데 두부에도 일정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에 공급되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영양소와 산소가 더 잘 전달됩니다. 근육이 단단히 유지되려면 좋은 피가 흘러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겠습니까? 셋째, 항산화 물질입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E와 유사한 항산화 효과를 내는 미량 영양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근육뿐 아니라 눈, 피부, 혈관까지 지켜줍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은 세포가 녹슬지 않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동차에 녹 방지제를 칠하듯 두부는 우리 몸의 세포에 녹이 슬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넷째, 레시틴입니다. 두부 속 레시틴은 뇌와 신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약하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레시틴은 신경 전달을 매끄럽게 해주어 근육, 신경뇌, 삼각형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두부는 단순히 근육 음식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을 지켜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기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나 사포닌의 효과가 실제 인체에서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러 장수마을의 실제 생활 사례와 점점 늘어나는 임상 데이터는 이 성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단백질만 보고 두부를 먹고 있지는 않은가? 두부는 단백질 음식이면서 동시에 항산화제, 혈관 보호제, 뇌 영양제 역할을 하는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리법을 쓰면 그 힘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부를 조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부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조리 방법을 잘못하면 그 힘은 약해지고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믿지만 조리법 하나가 근육과 뼈를 지키는 길과 해치는 길을 갈라놓습니다. 첫째, 기름에 튀긴 두부입니다. 두부튀김이나 유부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뜨거운 기름 속에서 두부는 금세 변합니다. 기름을 머금으면서 칼로리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산패된 기름 성분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깨끗한 단백질 음식이 어느새 염증을 불러오는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나는 두부를 먹고 건강을 챙긴다 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간장과 소금입니다. 두부는 본래 담백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간장을 흥건히 붓거나 짭짤하게 양념을 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뇌혈관을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신장에서 칼슘을 빼내 뼈까지 약하게 합니다. 뼈와 근육을 지키려고 먹은 두부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두부 보관법입니다. 두부는 수분이 많아 금방 상하기 때문에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표면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변질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 두부 먹고 배탈이 났다는 사례는 대부분 잘못된 보관 때문입니다. 넷째, 지나친 양념과 기름 볶음입니다. 두부조림이나 두부김치처럼 기름에 볶아낸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맛은 좋지만 기름과 양념이 과해지면 두부의 장점은 사라지고 고열량 음식으로 변합니다. 특히 술안주로 두부김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합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두부 조리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일부는 조리법이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연구는 기름에 튀긴 두부를 자주 섭취할 경우 혈관 염증 지표가 올라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찌거나 삶아 먹는 방식은 그런 위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두부를 어떻게 먹고 있는가? 구수한 두부찌개, 부드러운 두부국, 담백한 두부 샐러드처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 두부의 진짜 힘을 살려냅니다. 앞으로 두부를 드실 때는 이 음식은 나의 근육과 뼈를 지키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기름과 소금은 줄이시길 권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부를 피하고 대신 다른 단백질 가공식품으로 채우려는 잘못된 선택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햄, 소시지 같은 음식이 근육에 어떤 함정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두부는 싱겁고 밋밋하니 차라리 햄이나 소시지로 단백질을 챙기자.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치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첫째, 가공 단백질의 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같은 가공식품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질이 떨어집니다. 고기 부산물에 전분, 기름, 소금, 방부제를 섞어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몸에서 흡수되는 단백질 양은 줄고 나트륨과 포화지방만 과하게 들어옵니다. 근육을 키우기는커녕 혈압과 혈관만 망가뜨리는 것이죠. 둘째, 보이지 않는 첨가물입니다. 가공 단백질에는 방부제, 발색제, 인공향미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근육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구 결과의 경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매일 햄이나 소시지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뚜렷하게 높다고 합니다. 근육을 지키려고 먹은 단백질이 오히려 다른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공 단백질이 무조건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적당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인의 몸이 이미 약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양도 70세 이후의 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근육을 지키려는가? 아니면 입맛을 달래려는가? 입맛 때문에 선택한 햄 한 조각이 근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부 반모는 담백하지만 몸속에서 조용히 근육과 뼈를 지켜줍니다. 이제 잘못된 대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다면 또 하나 주의할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두부라도 과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부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두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과식하면 몸에 부담을 주고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가 가진 장점이 부작용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과다 섭취일 때입니다. 첫째, 소화 불편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루에 한 모, 두 모 이상을 계속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현상이 생깁니다. 콩 단백질 특유의 올리고당 성분이 장에서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한 노인분들에게는 심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의 문제입니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적당량은 뼈와 근육, 심지어 심장까지 지켜주지만 과다하면 호르몬 균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 갑상선 기능이 억제되거나 여성분들에서 생리불순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두부 섭취량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과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부담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꼭 필요하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그 단백질을 분해하고 처리하느라 큰 부담을 집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분들에게는 과도한 두부 섭취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흔히 좋은 단백질도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이라고 조언합니다. 넷째, 칼슘 불균형입니다.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인포스포러스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슘과 인의 균형이 깨져서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즉,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두부를 과식했는데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두부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임상 데이터는 하루 권장량 약 100 페미오시크파마를 넘는 과식은 분명히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두부를 약처럼 먹고 있는가? 아니면 과하게 즐기고 있는가? 두부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답은 적당히, 매일 꾸준히입니다.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시중에는 여전히 콩 단백질은 근육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다음으로는 잘못된 소문과 학계 논쟁을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콩 단백질은 근육에 효과가 없다. 특히 헬스클럽이나 일부 건강 강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먼저 이런 소문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콩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 르친에 이라는 아미노산이 고기보다 적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콩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마치 정설처럼 퍼지면서 두부는 단백질 보충용으로 부족하다는 소문이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콩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을 각각 제공한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나누어 먹을 때 근육 합성 반응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고기 단백질은 흡수가 빨라 한 번에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만 노인의 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반면 두부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되며 오랫동안 근육 합성을 자극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꾸준히 먹을 때 두부의 힘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콩 단백질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노인에게는 오히려 두부가 더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몸은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고기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몸은 어떤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답은 각자의 몸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부가 근육에 효과가 없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섭취 방법만 지킨다면 두부는 80세 이후에도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논쟁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80세에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연구 결과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80세 박 할아버지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자꾸 발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계단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라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박 할아버지가 바꾼 것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두부, 반 모를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양제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두부를 꾸준히 간단히 드셨을 뿐입니다. 그의 아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두부 같은 싱거운 음식이 근육에 도움이 될까?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보폭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갈 때마다 버스를 타야 했는데 이제는 집 앞 언덕을 천천히 걸어서 오르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스스로 챙기시면서 아직은 내가 내 발로 다닐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두부만이 모든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조금 더 늘리고 짠 음식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부는 그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몸의 균형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례가 박 할아버지 한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대만, 심지어 한국의 일부 노인복지관에서도 두부 섭취 습관을 도입했더니 근육 약화 속도가 늦춰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몸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두부가 노인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두부만 먹으면 근육이 다시 살아날까? 정답은 균형입니다. 두부는 강력한 도움이지만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두부와 더불어 걷기, 수분 섭취, 적절한 햇볕을 받는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80세에도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쁘지 않고 손주와 공원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바로 오늘 저녁에 두부 반 모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희망과 경고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는 분명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부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뼈를 살리고 혈관까지 보살피는 음식이 두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무조건적인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부는 분명히 희망을 줍니다. 80세 이후에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는 기운, 스스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매일 작은 한 조각의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죠. 이 희망이 바로 두부가 선물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경고도 있습니다. 잘못된 조리법, 튀기거나 짜게 먹는 습관, 은두부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부가 가진 선물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적당함과 올바른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균형에 대해 꾸준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만능이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두부는 무의미하다는 주장 역시 연구 결과와 생활 사례가 반박합니다. 결국 진실은 그 사이 적절히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두부를 희망으로 먹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 때문에 무심코 먹고 있는가? 희망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무심코 먹고 잘못된 방식으로 즐긴다면 그 희망은 쉽게 경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두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의 근육과 뼈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르게 나를 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부 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변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무리 지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부 한 조각이 가진 놀라운 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을 지켜주고, 뼈를 단단히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힘, 더 나아가 혈관과 뇌까지 조용히 돌보는 힘. 이것이 바로 두부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조리법과 과식의 위험도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두부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두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몸이 달라집니다. 고기를 삼키기 힘든 날,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운 날, 두부 한 조각은 부드럽고 든든하게 여러분의 근육과 뼈를 지켜줍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두부 반 모를 올려놓으시겠습니까? 그 한 조각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쁘지 않고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웃을 수 있는 미래. 그 미래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조각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근육을 살리고 뼈를 회복시키고 삶을 지켜주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